대법원 2024년 8월 19일자 2024-6239 결정. 사건명 임시관리인 선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 소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 2, 제1항은 구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 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는 집합건물법이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제24조의 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 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헌, 입법 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년 8월 19일자 2024-6339 결정. 사건명 부동산 임의 경매. 1.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 양도와
채권 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 양도의 경우 물권 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 채권 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 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한 경우 신청 채권자가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피담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 채권자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 개시 결정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 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8월 20일자 2024 6102 결정 사건명 개인회생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 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 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 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 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 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 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신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신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3. 갑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 변제 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 변제 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에 갑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 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갑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8월 29일자 2024무 677 결정. 사건명 감리 결과 조치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8월 23일 선고 2020도 18397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8월 23일 선고 2023도 1924 판결 사건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1. 죄형 법정 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 주의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 조항 중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문헌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2. 폐기물 관리 법령상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집, 운반 차량의 이용 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지 않고 영업 대상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제1호,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제5호,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 영업 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은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의 5, 가, 1, 가, 3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려는 경우 수집, 운반 차량을 한 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의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그 수집, 운반 차량의 이용 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수집, 운반 차량의 이용 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지만 폐기물 관리 법령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관한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지 않고 영업 대상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운반 차량의 증차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도 관할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소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운반 차량의 증차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할관청이 해당 수집, 운반 차량이 폐기물 수집, 운반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데에 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의 수집, 운반 차량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므로 위탁자에게 관할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대법원 2024년 8월 29일 선고 2022도 16324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